안녕하십니까, 안동훈입니다.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장전시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관심 사항인데요. 주식시장은 결국 무역에 관한 것이라고 제목을 달았고, 무역 협상에 따라 주가가 움직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내용은 무역 협상 내용 실망으로 선물시장이 지금 하락하고 있죠. 결국 첫 번째와 연관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의 평가를 보면 미중 무역 분쟁은 경기 불확실성을 일시적으로 휴전시키고 구조적 문제는 보류했다. 이 정도로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무역 갈등에 대해서 일부 스몰 딜, 미니 딜을 했죠. 농업에 대한 북한적인 내용이었고, 중국의 산업 보조금 관련 재검토 등의 구조적 문제가 보류된 상태라는 것이고요. 이들 양국의 이 부분 합의 도출이 이루어진 것은 성장 둔화 우려가 배경이라는 점이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곧 2, 3단계 무역 협상에 착수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산업 보조금 등의 양보에 신중하고 있고, 여전히 양국의 무역 문제는 세계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상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주부터 실적 발표가 있고, 내일 JP모건 체이스를 필두로 실적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실적 발표 캘린더고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내용에 대한 실망과 시진핑의 발언으로 위안화가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소위 말해 시진핑과 포커를 치는 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거고요. 중국은 스몰 딜 서명 전에 더 많은 걸 원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위안화와 변동성 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이야기고요. 네, 이번 그림은 반도체와 경기 침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나름 분석을 해본 건데, SMH ETF와 SPY ETF를 가지고 보면 현 시점이 경기 침체 구간으로 들어선다고 한다면 반도체가 이를 능가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인데, 지금 그림의 5년의 그림을 보시면 스파이 대비해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9점을 넘어서고 있죠. 향후 섹터 선정 시 반도체의 중점을 조금 더 많이 두는 게 어떤가 싶어서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그림은 실질 패드 금리인데요. 1982년부터 1990년까지 실질 금리 피크가 5.3, 1991년부터 2001년까지가 4.0,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실질금리 피크가 3.1이었고, 최근은 0.4였어요. 지금 보시면 역사적인 중간값인 1.3을 다 위에 있었지만, 현재는 그 아래에서 피크를 쳤고, 지금은 마이너스인 거죠.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그림에 대한 제목을 약세장에 대한 걱정은 잊어라라고 잡았는데, 그림에 보듯이 파란색은 소프트 데이터 서프라이즈고요. 까만색은 하드 데이터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센티멘탈이 여전히 처져 있는 모습이죠. 심리가 그만큼 아직 돌아서지 못했다는 건데, 하드적인 부분은 일단 0을 다시 치고 올라섰다. 그래서 약세장에 대한 걱정은 잊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주에 나왔던 것 중에 제일 또 관심되었던 게 10년 금리와 3개월 금리가 인버전에서 벗어났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어쨌든 미국 국채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고요. 아시겠지만 미 국채 시장에서 10년물과 3개월물 사이의 인버전은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리세션 예측력이 가장 높다고 하기 때문에 가장 관심 있게 보아야 되는 거고, 다만 10년물 금리가 3개월물 금리를 다시 웃돌았다고 해서 반드시 리세션 신호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 리세션을 앞두고 이 커브가 플러스로 전환된 적도 있기 때문이고요. 이번 그림은 이번 미니딜, 스몰 딜에 대한 JP모건의 생각인데, 아시겠지만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입과 수출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번 그림에 보시면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은 반전을 못했고 수입은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합니다. JP모건의 미니딜에 대한 부분적인 평가는 긍정적이지만 다른 휴전,
느낌이고, 잠정적인 휴전과 평화 사이의 격차가 클 수 있다. 이 미중 간의 긴장이 특히 선거 기간에 다시 고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미니딜에 대한 거시적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일부 하락 위험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지만 둔화 추세를 돌리기에는 아직까지 그만한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에 대한 성장 예측은 2019년에 6.2%, 2020년에 5.9%를 생각하고 있고, 위안화는 올해 연말까지 7.05위안, 2020년 중반에 7.2위안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미니딜이 중국 주식 중에 무역 전쟁 위험에 취약한 회사들을 재평가함으로 인한 이 주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림은 앞에 설명한 내용에 대한 보조적 그림이고요. 이번 그림은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제목인데, 그림에 보듯 레버리지 증가나 순 레버리지도 아직 돌아서지 않았다는 점, 증시는 뉴스에 반응했다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림은 글로벌 기업 부채 불이행 총액이 2018년 연말 총합을 초과하는 그림인데, 이러한 섹터에 있는 기업들은 특히 조심해야겠죠. 특히 작은 기업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오일과 가스 기업들이 그러한 비율이 상당히 높고, 리테일과 레스토랑 기업들이 그 다음을 잇고 있다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보다가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더 이상 벅셔 해스웨이의 포트폴리오를 참고해야 할지 그게 의문이 든다는 생각이어서, 수익률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죠. 이 나스닥 100이 지난 17년간 총 926% 오르는 가운데 벅셔 해스웨이는 360%에 그쳤기 때문에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따라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생긴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관심 있게 읽었던 뉴스 중에 꼽아봤는데요. 주식 분할이 최근에 거의 없는 점이 증시에 안 좋은 신호다라는 제목이고요. 2018년의 경우 팩트셋에 따르면 주식 분할한 게 겨우 5곳이었고요. 이게 극심한 약세장이었다면 이런 급감도 이해가 되지만, 현재 강세의 최장 기간에 속해 있는 구간에도 불구하고 주식 분할이 거의 없었다. 예를 들어 현재 S&P 500 종목 500개 가운데서 주당 주가가 $100를 넘은 종목 수가 최소 205개인데, 따라서 많은 종목이 분할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현재는 주당 주가가 $500가 넘는 S&P 500 기업이 12개, 6개 기업의 주식이 주당 $1000 이상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10년 전에는 $100 선을 돌파한 S&P 500 종목 수가 11개였고요. 15년 전에는 겨우 3개였어요. 그렇다면 왜 주식 분할 건수의 감소가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신호일까라는 물음인데, 대개 기업들은 자사의 주가가 계속 오를 거라고 확신할 때 주식을 분할합니다. 특히 기업들은 스윗스팟 부근의 주가 흐름에서 자사주가 거래되길 원하고요. 이 스윗스팟을 대체로 계속 상회할 거라고 판단한다면 기업은 자사주를 분할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자사주의 높은 주가가 조만간 스윗스팟을 향해 다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기업은 자사주 분할을 하지 않는 거죠. 이 주식 분할 기업수의 급감이 걱정되는 이유가 이 부분에 있는 것이죠. 다음은 미국 경제 햇빛 좀 보이지만 구름 다 거친 것 아냐 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금리가 하락하면서 자동차하고 주택 판매 지표가 반등이 나와서 흐름이 좋았죠. 소비자 지출은 미국 경제의 성장 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매 판매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요. 양호한 자동차 판매는 경제에 대해서 많은 걸 말해주고 있는데, 이 소비자가 비싼 뭔가를 구입할 때는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매월 비용을 확실히 지불할 수 있을 때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현재 경기가 봄처럼 좋은 건 아니지만 미국인들 자체는 여전히 좀 낙관적인 그런 모습이고, 소비자 심리가 10월에 반등했고, 이 견고한 노동시장이
계속 소득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이 타격을 심하게 받았었죠. 무역 분쟁 또한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증시를 눌렀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번 중국과 미국의 부분적 합의나 중국과의 관계 개선 가지고는 미국과 글로벌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동안 보면 무역 협상 상황이 여러 번 갑작스럽게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에 낙관적 심리가 사라지면 시장은 또다시 관망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이번 주 관심 사항이고요. 이상으로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